재밌는 경제방송 보람이의 와그락을 지금부터 4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서울의 최고기온이요 33도까지 올라가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년보다 불볕더위가 조금 빨리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요,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갖가지 여름나기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먼저 현대기아차에서는 직원들에게 미숫가루나 아이스크림 등 이렇게 시원한 간식 타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리고 GS건설 등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7월과 8월 사이에만요, 가장 날씨가 또 뜨거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외부 작업을 하지 않거나 아예 작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겨울보다는 여름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요, 저는요 항상 보람이 와그락을 무더위 속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항상 함께하니까 와그락은 매일매일 함께 해주셔야 해요. 네, 지금부터 4부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 네, 오늘 와그락을 4부에서는요, 센티비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당첨자도 여기에서 공개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셔야겠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와그락을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푸짐한 선물이 항상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먼저 종목 와그락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센티비에서는 어떠한 관심 종목들이 선을 보였을까요? 가장 먼저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해보죠. 준비된 화면 함께 하시죠.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영업무역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6%, 290% 성장하였고요. 그리고 구조조정 영향으로 바이어들의 영업무역에 대한 오더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 또 비수기인 1분기의 가동률을 최대화시키면서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킨 점, 이런 부분들이 영업무역에 대한 매력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무역에 대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하면서 영업무역이 가격을 급등하였고요. 가격 대비를 본다면 지난주에 14,474원, 14,500원 이 부분이 지금 걸림돌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추후에 상승 가능성이 무지 높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영업무역을 제가 갖고 나왔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지난번 종가보다는 조금 아래인 오늘 가격이 좀 조정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14,200원의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는 여전히 15,500원이고요. 예. 그 손절가는 지난번보다 조금 제가 높게 잡았는데요. 그거는 지난번 또 13,200원 정도로 손절가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학주는 지금 이미 기존의 금호석유라든지 아니면은 한화케미칼이라든지 또 SKC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많이 소개를 드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 종목들은 사실 그대로 추세를 그대로 가져가신다라고 보고 더 홀딩하는 전략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중기적인 조정을 겪고 난 다음에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행 자체도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권 탈출 가능성도 좀 보이는 상태고, 또 수급도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주가가 최근 며칠 사이에 오른 종목도 있고 안 오른 종목도 있는데요. 시장이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은 안 오른 종목이 좀 더 유리한 면도 있지 않겠나,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도 같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28,500원 잡았는데요. 좀 예. 올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약간은 가격을 유도리를 줘서 한 29,000원이나 200원 그 사이까지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3,000원 정도, 전 고점 정도를 우선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27,000원, 전 저점이죠. 근데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하시면서 큰 리스크 없이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노인 의료 관련 업체로서 좀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점점 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거에 관련된 정책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차트적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이제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한번 급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윗꼬리를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도 한번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시도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요 60일 이동평균선만 돌파를 해낸다면은 지금 이제 3,200원, 단기적으로는
3,200원 이상 3,500원까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입은 시초가에서부터 만약에 밀린다면은 2,950원 정도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부분이라면 3,200원, 조금만 더 높게 보시면은 3,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해운 물류와 관련해서 패키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고요. 그래서 최근에 박근혜 전 하나당 대표가 물류에 관한 중요성을 조금 언급을 하면서 물류 테마주로 조금 분류가 되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기 때문에 지난주에서 마찬가지 500만 원 이하 저가로 접근하시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저번 주와는 틀리게 전략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2,450원에서 2,35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관심 종목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모두 참고는 하시는데요. 하지만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냉철한 판단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담겨있던 종목들 대응 전략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화면 나왔습니다. 신영증권의 윤경수 차장은요, 2주 연속 관심 종목이었던 영원무역 또 들고 오셨네요. 목표가는 15,500원까지로 살펴보셨고요.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은 카프로입니다. 중기적 조정 바닥을 딛고요. 이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쯤 매수를 해보시는데요. 목표가는 33,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구피플 인베스트의 김성남 대표는 세운메디칼 들고 오셨습니다. 노인 의료 관련 업체로 장기적인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목표가는 3,200원까지로 설정하셨고요.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는 오늘 토탈 소프트뱅크 들고 오셨는데요. 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유럽 3개국 방문 이후에 물류 발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물류 테마주로 떠올랐었죠. 목표가는 2,570원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목표가 도달한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은 두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하락하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는 뉴스와 함께 또 독일에서도 태양광 사업 보조금 축소 계획을 취소하겠다라는 뉴스로 태양광주인 OCI 그리고 한화케미칼을 들고 오셨죠. 각각의 목표가는 OCI가 65만 원, 한화케미칼이 57,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대응 전략까지 다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모두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주는 종목들이니까요. 참고는 하시되 그래도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뜨거운 종목은 어떠한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종목 토크 베스트 5에서 확인합니다. 3분기부터 좀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일본 수요가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성수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에는 실적이 좀 가시화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증권사가 최근에 레포트를 좀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수기 진입을 했기 때문이고 지금 1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투심도 좋은 상황이고 수급도 좋은 상황입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9만 원 정도 한번 목표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시장이 너무 약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 7만 7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6만 2천 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2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조금은 중기적으로 3분기 내에는 가져가는 전략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건설주들의 상승 모멘텀은 중동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동 지역을 벗어나는 비중동 국가에서의 그런 수주 역시도 하반기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한 기대감은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성장 모멘텀이 있는 대표 종목이죠. GS건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전체적으로 역시 대선 시즌이 다가올수록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그런 논의는 계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내 시장 물론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은 그런 활성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건설업종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거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이후 목표가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에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시고 손저가 라인은 역시 심리적인 그런 지지 라인이죠. 10만 원대 만약에 이탈 시에는 선전하는 그런 전략으로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일본 지진의 여파로 부품 관련
관련 수주가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삼성전자가 일본에 좀 지진이 나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던 걸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자동차 부품 수주를 받아오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취소가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 부품업체들이 납품을 했던 물량들도 현대모비스가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일단은 다시 한번 교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현대모비스는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본을 비롯한 GM이나 쉐보레를 비롯한 유럽계 자금들도 대부분 다 유럽계 회사들도 대부분 다 모비스 쪽에서 물량을 받아가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나 모비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가 위치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가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9만 5천 원 돌파를 한다고 보면은 45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의 그런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온뿐만이 아니고 농심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역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곡물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이제는 하반기에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오리온 같은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으로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을 비롯해 이제는 중국이라든가 해외 시장 모멘텀까지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적도 국내 시장에 버금가는 그런 양호한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오리온의 주가 상승은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대엠코와 합병한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다른 건설주 대비해서 하락을 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까지 일단은 합병을 하지 못한다라는 공시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정도는 매매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는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꼭 수주가 아니더라도 예전에 항공업계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조그마한 건설사들이 지금 다 없어진다고 하면 대형 건설사들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그 물량을 가지고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투심이 굉장히 중소형 건설사에 불안하기 때문에 대형사 쪽으로도 채권 발행을 비롯한 수주도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적인 전략 말씀을 드리면 9만 원대 돌파가 중요한 고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수주 모멘텀들이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단기적인 이슈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9만 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8만 원대 21선과 61선이 교차해 있는 지점에서 지지를 좀 받아줘야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종목 5가지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의 순서는 그냥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 대응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은 심기현 전문가와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함께 했는데요. 먼저 현대건설입니다. 하반기 수주 모멘텀 충분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와 함께 건설주가 지난주부터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현대건설 9만 원 돌파가 중요한 고지입니다. 대응 전략도 그에 맞게 세워보시고요. 다음은 오리온입니다. 하반기 국내외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50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오를 것이다 하셨죠. 손절가는 45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이다. 요즘 약세장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45만 원까지. 다음은 GS건설입니다. 해외 성장 모멘텀이 큰 종목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주가에 긍정적이다. 목표가 15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손절가는 1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인데요.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3분기부터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다. 목표가는 7만 7천 원, 손절가가 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유지 중인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병건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현대하이스코, 힐라코리아, 한월케미칼, STX 조선해양 그대로 가져가시고 지난주에 편입하셨던 오성 LST도 그대로 가지고 가십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먼저 GS와 두산은 그대로 갖고 계시고요. NC소프트를 편입하셨네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새로 참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코오롱, 아이넷 그리고 GS건설을 그대로 보유 중이시고 하나금융지주를 매도하셨네요. 대신에 고려아연을 편입하셨는데요. 각각의 대응 전략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세 종목을 보유 중이셨는데 KB금융을 매도하셨기 때문에 SM, 현대차 두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는 4종목 꾸준하게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아이스코, 기업은행, 영원무역, 삼성물산 4종목입니다. 각각의 대응 전략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는 신용훈 전문가입니다. 기아차, SK, 신한지주 3종목을 꾸준하게 들고 가십니다. 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가운데 오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태근 전문가의 토탈소프트뱅크였는데요. 전화 연결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려야겠죠. 이렇게 포트폴리오 종목들까지 모두 관심 종목들을 체크해봤지만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직접 대응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관심 종목 센티비에 더 많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그리고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모두 정리는 못해드립니다. 대신에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이용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많은 관심 종목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위는 바로 정태근 전문가의 세운 메디칼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벌써 12% 급등하면서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거든요. 정태근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1등 또 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뭐 기분 좋죠, 뭐. 알겠습니다. 세운 메디칼 네. 오늘 좀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수익을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목표가 네. 도달을 했지만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더 기대도 많은 종목일 것 같아요. 추가 대응 전략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한 종목이 토탈 소프트고요. 네.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네. 토탈 소프트뱅크요. 예, 예. 네, 토탈 소프트요. 예, 예. 아침에 그 매수하신 분들은 충분히 목표가 주셔가지고 단기에 수익 실현 절반 하라고 아침 전략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을 그 시초가를 만약에 오늘 그 시초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좀 매도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장 후반에 다시 그 반등을 하면서 8.9%까지 떠가지고 아직 그 상승 동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 2차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일 쪽에서 한번 상황을 보고 2차 수익 한번 노려볼 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그 상황을 보고 그 와글와글 게시판에 추가 대응을 제가 남겨드리는데 내일 쪽도 그 종목의 상황을 보고 1차적인 내일 종가까지 일단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고 중간에 좀 전략이 바뀐다면은 와글와글 게시판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 전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님이 오늘 토탈 소프트뱅크 추가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전문가가 아니라 시청자와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잖아요. 톡톡 와글와글 시작해보겠습니다. 톡톡 와글와글은요, 항상 장 끝난 이후에 긴장도 풀 겸 저와 함께 대화를 하시는 전화 연결 통해 대화하시는 코너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신청하셔도 되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참여하실 분 한번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이승현 님이요? 예, 예.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요, 센티비 시청하신 지 좀 오래됐다고 들었는데요. 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네. 저 이사를 하는 바람에 우리 동네에서 네. 이 방송을 안 해가고 돈 주고 새로 또 다시 이걸 했어요, 제가요. 아, 감사합니다. 예,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글와글도 항상 시청해주시고 계시고.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LG전자랑 삼성증권 두 종목을 들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일단 LG전자는 매수를 12만 1,500원에 매수하셨고 그리고 예. 삼성증권에 8만 4,200원에 매수하셔서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가슴 아프게도 손실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정태근 전문가, 오늘 방금 전에 들으셨죠? 목소리. 1등 하신 정태근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봤거든요. 우선 예. 잘 들어보세요. LG전자는 예. 손절가를 이미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74,500원까지 추가 하락 가능해 보이고요. 여유가 된다면 이때 추가 매수를 권유해드립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 확인 이후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노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머지 한 종목이었죠. 삼성증권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삼성증권 6만 5천 원까지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된다면
삼성증권 후세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브로커리지 사업 부문에서도 지난 4분기에 6년 만에 1위를 차지하면서 대우증권을 따돌렸기 때문에 앞으로 업종 내에서 차별화된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일단 시장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충분한 답변이 됐는데 너무 힘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가지 종목이 더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 종목이 예. 무슨 종목이었죠? 저기 아시아나항공하고 성우하이텍을 제가 현금을 보유를 50%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정태근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봤는데요. 주옥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아시아나항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일단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데요. 유가 하향 안정세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괜찮은 종목입니다. 매수 지금 정도에 하시는데요.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설정하시고 손절가는 8,500원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관심 있는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 성우하이텍이었는데요. 이 성우하이텍은 조금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확실한 자동차 업종의 주도주 복귀실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시라. 단기적으로 그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습니다.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아, 예, 너무너무 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 톡톡 와그락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모두 투자자분들이시잖아요. 어떠한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실까 이런 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어떠한 기준이 있으신지요? 일단 방송에서 추천을 하면은 네. 그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저기 차트 같은 거 보고 이것저것 확인해보고 하는데 이 손절을 못하니까 항상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손절을 못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욕심이 그런 것 같아요. 종목 고르는 기준은 항상 증권방송을 참고하시는데 예. 투자 수익을 많이 못 거두는 이유는 바로 손절을 많이 못해서, 잘 못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혼자 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같이요. 애기 아빠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네네. 돈을 못 벌어주고 계속 마이너스만 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가지신 종목 다 수익 거두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신나는 음악 주세요. 출석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타기님 오셨고 증권맨님도 놀러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연을 써주신 뜨거워져님과 그리고 귤가다 손누래 이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요. 행복한 부자지 6월호 보내드릴게요. 이벤트 코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코스피 마감지수 이벤트 코스피가 2019.65포인트에 마무리가 됐는데 가장 근접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니케인 먹어라 님께 행복한 부자 책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퀴즈 이벤트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짜잔! 정답 보여주세요. 3번이었습니다. 바로 대칭 삼각형인데요. 이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필명 주식 선물님께 캠피셔 투자의 재구성 책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이 시간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여러분이 풀어주실 문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다음 중 주식 호가 가격 단위가 틀리게 연결된 것은 간단하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풀어주시고요. 내일 오후 4시까지 와그락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지금까지 퀴즈 공개 완료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